그렇습니다. 예, 퀸체리님 치과 예약 힘들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 저희 치과 예약은 내년도 2월 달까지는 신원 예약은 다 마무리가 됐고요. 예, 내년도 아마 2월인가 3월 달에 다시 예약을 오픈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 혼자고요. 그 다음번에 이렇게 막 환자분들이 의자에 앉아 있는 상태가 아니고 한 분 보고 또 다음 분 들어오고 뭐 이래야 되다 보니까 하루에 볼 수 있는 환자의 숫자가 제한되어 있는 데다가 제가 그동안에 하면서 오셨던 분들이 다음 예약해서 또 다음 체크하러 오시고 이러다 보면 뭐 3개월 후에 오시는 분, 6개월 후에 오시는 분, 1년 후에 오시는 분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 대상으로 먼저 약속을 잡다 보니까 이제 새로 오시는 분들 만나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게 저도 지금 큰 숙제 중에 하나고요. 사실 그래서 직접 뵈진 못하지만 유튜브에서라도 좀 떠들고 그 다음에 강의하면서 외부에서 여러분들 만나보고 요런 이 그 과외 시도를 좀 하고 있죠. 훈이님 안녕하십니까? 미리네님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뭐 그냥 뭐 주제가 없어요. 그냥 야 구독자도 2만 명도 되는데 그냥 녹화해서 편집하는 거 말고 앉아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이렇게 앉아가지고 떠드는 시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런 얘기죠. 뭐 인생 살면서 저녁에 이렇게 늦은 시간에 치과 의사하고 앉아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또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궁금한 거 물어보시고, 또 제가 뭐 성격상 뭐 가리고 얘기하고 이런 성격 아니기 때문에, 있는 거 없는 거 다 얘기를 드릴 건데, 이제 문제는 구체적으로 내가 지금 이런 상태인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런 건 사실은 온라인으로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보지 못했고, 보신 분도 사실은 정확하게 진단하기가 되게 어려운 게 질병인데 보지도 않고 여기서 이렇게 떠들면 점쟁이죠 사실은요. 퀸체님이 전동 칫솔 어디 걸 사용하냐라고 물어봤는데요. 전동 칫솔은 영상이 나는 의사다라는 채널에도 있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 어, 일단은 전동 칫솔을 쓰시려면 손으로 잘 닦으셔야 돼요. 그게 1번입니다. 잘못 쓰면 전동 칫솔은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다른 거 하나는 손으로 닦는 칫솔하고 똑같이 털이 부드러워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머리가 작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 이제 제 채널에 계신 분들은 다 아시죠? 제가 쓰고 있는 건 어디 거냐? 이게 어디 가냐? 여기 제 전동 칫솔 여기 있죠? 요 허옇게 생긴 거 요거 씁니다. 이리 와봐라. 에이씨. 기본적으로는 전동 칫솔이 여러 가지의 기능을 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꼼꼼하게 잘 닦으려고 쓰는 거죠. 근데 기능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 비슷하대요. 근데 이제 전동 칫솔 중에 이거 왜 안 들어가지? 어이씨. 들어가 봐. 요 보이시나요? 요만한 머리통이 달리는 전동 칫솔이 있어요. 이게 이렇게 보면 전동이죠. 그죠? 소리가 나시겠지만 소리를 켜볼까요? 어이구 뭐냐 깜짝이야. 예. 이렇게 돌아가는 소리가 나죠. 요렇게 생긴 전동 칫솔을 쓰면 손으로 닦을 때 요렇게 생긴 조그만 칫솔 쓸 때에 비해서는 인생이 풍요로워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안 움직여도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 지금 이제 물어보시는 것 중에 저런 얘기가 있어요. 어, 전동 칫솔 아침 저녁으로 쓰느냐? 너 못 쓰냐? 그래서 너의 루틴은 뭐냐? 뭐 이런 거 물어보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 꼭 나한테 적용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아시는 대로 한다고 또 다 될 것도 아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에 제가 추천드리는 건 1번으로는 손으로 충분히 닦으셔서 능숙해지고 난 다음에는 전동 칫솔로 바꾸셔도 돼요. 그래요. 근데 처음부터 전동 칫솔로 시작하진 마세요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번에 어떻게 쓰는 게 좋으냐라고 물어보시면 아침은 빨리 출근해야죠. 바쁘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침에 전동 칫솔 쓰세요. 그래요. 저녁 때는 손으로 꼼꼼히 닦으세요. 그리고 소파에 앉든 침대에 앉든 전동 칫솔 요 조그만 거를 꽂아가지고 저녁엔 요 조그만 전동 칫솔로 쓰시라는 거죠. 아침에 출근할 때는 그냥 일반적으로 칫솔 형태로 생긴 이런 거 있죠. 이런 걸로 닦으시고. 그래서 아침에는 전동 칫솔, 저녁에는 손으로 닦고 조그만 전동 칫솔. 요렇게 쓰면 되겠다. 그리고 저녁에는 요거 쓰고 난 다음에 치간 칫솔 쓰고. 그러면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칫솔질하는 얘기 듣고서는 뭘 먹는 게 무서워졌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제가 늘상 얘기합니다. 그냥 먹으면 돼요. 맛있는 거 먹고 잘 닦으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놓고 드시는 게 문제 있는 음식이면 안 된다는 거죠. 매일 먹는다. 하루에 3번씩 먹는다. 뭐 이러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도 적당히 가끔 가다가 드시는 건 아무 문제가 없지만 콜라요? 저도 콜라 먹습니다. 콜라 무지하게 좋아해요. 맛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매일 먹으면 안 되죠.
아, 피자 먹을 땐 그래도 콜라를 먹어야 돼. 그 드시면 돼요. 하지만 매일 드시면 안 된다. 애들 칫솔질 가르치는 거 어떻게 가르치면 좋겠냐? 예, 제가 지난주인가? 그렇죠. 지난주에 어, 강서구청, 서울시 강서구청에서 요청이 와서 강서구청에 가서 녹화를 하고 왔습니다. 그 주제가 애들 건강하게 잘 칫솔질하는 방법 뭐 이런 걸 찍어 갖고 왔는데 나중에 1시간 강의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 어디죠? 강서구청 채널에 나중에 업로딩되면 거기 가서 애들 칫솔질하는 얘기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애들 칫솔질 가르치는 건 첫 번째 욕심을 내시면 안 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애들 앞니가 언제 나오냐면 대략적으로 6개월쯤 되면 나와요. 그럼 그때부터 이 닦아 주셔야 됩니다. 앞니 2개 있는 거 살살 닦아주고. 그럼 닦을 거 거의 없겠죠. 그럼 애들이 그냥 얘가 이상한 짓 하나 보다. 그러면 참아줘요. 그 다음번에는요. 이가 하나씩 나올 때마다 시간이 조금씩 길어지면 됩니다. 그러면 애들 전이가 다 나오는 게 보통 한 3살쯤 되면 다 나와요. 그럼 얘가 6개월부터 3살까지 매번 조금씩 해서 적응하고 시간을 늘려갔기 때문에 칫솔질 하는데 별 저항이 없어요. 근데 보통 내비뒀다가 4살, 5살쯤 돼서 애가 썩어가지고 치과에 가서 난리를 치고 오면 그날 저녁부터 미친 듯이 닦아보겠다고 난리를 칩니다. 그 애가 그거를 받아들일까요? 좋은 일도 아니고. 그런데다가 뻣뻣한 칫솔 가지고 오늘 돈도 많이 쓰고 화가 난다. 그래가지고 막 문지르면 애 입장에서는 환장할 노릇이죠. 안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렸을 때부터 차근차근 적응시키셔야겠다.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다른 거 하나는요. 어쩔 수 없이 늦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 6개월 후가 되면 우리 집 애가 모든 칫솔질을 잘할 수 있게 오늘부터 하나씩 적응하자. 그럼 처음부터 다시 시작이에요. 그렇죠? 애가 썩었건 안 썩었건 오늘은 일단 앞니만 잘 닦아주고 그 다음번엔 또 조금 이런 식으로 하나씩 시간을 늘려가셔야지 한꺼번에 하시려고 들면 애가 자꾸 도망갑니다. 그 다음에 늘상 말씀드리지만 제발 애들 협박 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너 이거 이빨 안 닦으면 나중에 치과 가가지고 주사 맞고 이를 다 뽑아버린다? 응? 이런 얘기를 자꾸 하시면 치과에서 얼굴 본 적도 없는데 치과에 들어오기 전부터 애가 울고불고 난리를 쳐요. 그러니까 저 같은 치과 의사를 보지도 않았는데 주사 놓고 이빨 막 뽑는 나쁜 사람으로 만드시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잘 닦으면 좋은 일이 생긴다 이렇게 긍정적인 걸로 애들을 가르쳐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이 교정한 지 10년 지났는데 가철식 교정장치 매일 껴야 되냐라고 물어보셨어요. 가철식이나 탁철식이나 뭐 똑같은 얘기입니다. 뺐다 꼈다 하는 교정장치. 플라스틱하고 철사 지나간 거죠. 요즘 교정하시는 분들 많죠. 자, 이제 이걸 이렇게 딱 정해드립니다. 교정 치료가 종료되고 다른 말로 하면 치아의 이동이 끝난 후에 교정 장치를 띄어냈어요. 그럼 이제 교정 치료가 끝난 거죠. 이날부터 이는 자꾸 원상태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걸 우리가 보통 재발이라고 불러요. 그럼 결국은 원상태로 돌아가려는 걸 막으려고 하는 노력인데 얼마만큼 해야 되느냐? 치아 이동이 끝난 후 2년 정도는 붙들고 있는 게 좋겠다라고 그럽니다. 특히 치료가 끝난 직후에 1년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치료 끝난 직후에 6개월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통 가철식, 가철성, 탁철식 교정장치 얼마나 끼느냐? 2년쯤 끼면 됩니다. 그 다음번에는요? 또 중요한 거는요. 처음에 1년은 가급적이면 밥 먹을 때 잠깐 빼고 24시간 낀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럼 아침, 점심, 저녁 먹는다고 치면 얼마나요? 20시간 좀 끼는 거죠. 진짜로 잠깐만 뺐다 끼는 겁니다. 이렇게 1년을 열심히 잘 관리하시면 다음 1년은 잘 때만 껴도 돼요. 그러면 제가 저희 치과에서 환자분들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너는 인생에서 교정치료한 걸 잊어먹어도 된다. 나는 원래 이렇게 생겼던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이가 가지런한 사람, 이가 삐뚤삐뚤했던 사람, 교정치료에서 가지런한 사람이 모두 다 세월이 흘러가면 이가 바뀝니다. 얼굴에 주름이 생기고 손톱이 길어지고 머리카락이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이도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교정치료 한 게 평생 유지돼요 라고 물어보면 아니요가 정답이에요. 그런데 많이 삐뚤어진 사람이 5년, 10년 지나고 나서 조금 더 삐뚤어지는 건 사람들이 되게 관대해요. 그런데 가지런한 사람이 삐뚤어지는 건 좀 삐뚤어졌네라고 조금 민감해요. 그런데 교정치료 한 사람이 조금 삐뚤어지는 건 뭐라고 그러냐면 다 틀어졌다고 그래요. 그런 분들이 오시면 처음 모형을 보여주면 깜짝 놀랍니다. 내가 이랬어요 그러고요. 그래서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2년이 지난 후부터는 세월이 흘러가는 변화가 생기는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나는 기왕 교정 치료했으니까 이 세월 흘러가는 변화도 좀 막았으면 좋겠어. 그럼 어떻게 해요? 잘 때는 좀 끼고 주무세요. 언제까지요? 야, 지금 내가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아유, 이걸 이렇게까지 끼고 살아야 되냐? 그냥 좀 삐뚤어지면서 사는 거지. 이런 마음 들 때까지는 잠옷이다 생각하고 잘 때 끼고 자면 세월이 흘러가는 것도 좀 막을 수 있다는 얘기죠. 오래 끼시면 좋습니다. 그렇죠. 예. 콜라 매일 마시는데 빨대로 이에 안 닿게 마셔도 괜찮을까요? 아니요. 몸에 안 좋습니다. 그렇죠. 매일 당분과 산성을 몸 안에다가 그렇게 매일 집어넣는 게 왜 집어넣냐는 거죠. 이가 문제가 아니고요. 예, 몸땡이에 안 좋아요. 전신 건강에 안 좋습니다. 예. 콜라는 제가 강의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시커멓게 생긴 물은 사약밖에 없어요. 누가 어디서 시냇물이 졸졸 흘러나오는데 손으로 이렇게 받았어요. 근데 물이 새카매요. 드시겠어요? 이게 정상적인 색깔이 아니에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예. 근데 왜 먹을까요? 약이죠, 약. 중독성 있는. 그죠? 끊으세요. 끊기 어려우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달에 한 번 피자 먹을 때, 치킨 먹을 때, 이럴 때 콜라 드시는 거고, 예, 매일은 절대로 드시면 안 됩니다. 내 몸이 망가지면서 무슨 일이 생겨요? 두산음료가 돈을 버는 겁니다. 그렇죠? 예, 걔네들 이미 돈이 많아요. 내가 내 몸 망가뜨려가면서까지 두산음료 회장님한테 돈 벌어줄 일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임플란트 관리법이요. 임플란트 관리법은 뇌치아 관리법하고 똑같습니다. 임플란트는 인공 뿌리가 심어졌을 뿐이기 때문에 별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치아 관리하듯이 관리를 하면 돼요. 어딜 닦아야 돼요, 그러면요? 임플란트 머리통 닦을 필요 없죠. 그죠? 그건 인공 물질인데 뭐하러 닦겠어요? 도자기 광낼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어딜 닦으셔야 되냐면 임플란트가 잇몸과 만나는 부분을 닦으셔야 됩니다. 치간 칫솔도 꼭 쓰셔야 되죠. 그렇죠? 예. 그런데 임플란트가 망가지는 속도는 내 치아 주변의 잇몸뼈가 망가지는 속도보다 훨씬 더 빠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건 임플란트 왜 하셨어요? 썩어서요. 잇몸뼈가 내려가서 흔들려서요. 무슨 얘기예요? 내가 그동안에 관리가 잘 안 해서. 그렇죠? 관리가 안 됐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임플란트를 심으신 거예요. 자, 임플란트를 심고 나면 뭘 해야 돼요? 야, 이 치과에서 도둑놈 같은 것들 임플란트 심는데 뭐 150만 원이나 들고 이 생각하지 마시고 문 열고 나오는 순간 그동안에 내가 관리하는 데 문제가 있었겠구나. 오늘부터는 새롭게 달라져야겠다라고 해서 치과 문 열고 들어가기 전과 후가 나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지 않으면 임플란트도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내 이빨처럼 또 빠지게 될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오늘 임플란트 하나 했는데 내가 관리가 안 바뀌면 두 번째, 세 번째 임플란트가 지속적으로 내 입안에 새로 생길 거란 얘기입니다. 아, 제로 콜라. 예, 마케팅의 노예지요, 지금 사실. 예, 제로 콜라는 대략적으로 한 3년 전부터 식당에서 물어보기 시작한 것 같아요. 생판 물어보지 않는데, 가서 콜라 주세요. 그러면 제로로 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누가 시켰을까요? 투산음료에서요. 네, 좀 낫지 않겠니? 제로야.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자, 체에 안 좋은 건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당분, 두 번째는 뭐였죠? 산성분이요. 예, 제로 콜라든 멀쩡한 뻘건 콜라든 둘 다 강산입니다. 당분만 없을 뿐이에요. 당분이 없으니까 좀 낫겠죠. 왜 먹어야 되죠? 맛이 있으니까. 이걸 제가 어딘가도 말씀드렸지만 왜 먹느냐? 건강을 위해서, 몸을 위해서, 혹은 내가 에너지를 보충해서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니고 단순히 맛이 있어서 먹는 거예요. 쾌락입니다. 쾌락은 너무 즐기면 안 돼요. 매일 즐기면 안 됩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즐겨야 이게 정말 즐거운 거지. 예, 콜라를 박스로 사놓고 매일 드시면 쾌락의 진정한 맛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예, 쾌락을 너무 즐기면 나락에 떨어진다라고 제가 늘상 얘기를 합니다. 30대 교정이요? 아무 상관없어요. 교정 치료는요, 이에 뿌리만 있으면 하는 겁니다. 잇몸뼈만 있으면 해요. 그런데 내가 30이 됐던 40이 됐던 50이 됐던 전부 다 뼈가 멀쩡하면 치료할 수 있습니다. 저희 치과에 연세 많으신 분들 많습니다. 60 넘으신 분들도 있고, 예, 70 되신 분들이 교정 치료하겠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축복받았다.
남은 지금 임플란트를 심으려고 난리가 나가지고 이가 없어요. 뭐 틀니를 해요. 뭐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관리 잘해서 교정치료할 정도의 건강한 치아와 잇몸을 갖고 있으면 되게 행복한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는 건 교정치료라는 거는 잇몸뼈의 세포 대사로 인해서 이를 움직이는 치료이기 때문에 세포의 활성도가 높은 시기에는 이가 좀 잘 갑니다. 언제요? 애들 때요. 몸에서 뭘 만드는 시기에는 잘 가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제 몸에서 뭘 만드는 게 끝납니다. 그러면 치료의 기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 외에는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물론 잇몸뼈가 이미 내려간 사람이라면 치료의 난이도가 조금 올라갈 수 있어요. 교정치료 기간 중에 제대로 잘 닦으시면 치료 전과 치료 후에 잇몸뼈나 치아에 문제가 생기는 건 없다라고 해도 될 정도예요. 효정님이 오래전에 했던 크라운 어금니가 씹을 때 좀 불편한데 크라운 바꿔야 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요, 우리 몸에서 나 여기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살면서 혹시라도 눈썹이 어디 있는지 알고 계시는 분 계세요?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귀가 어디 있는지 알고 계시는 분. 그냥 거기 있는 거예요. 어깨가 어디 있는지 매일 관심 두고 계신 분 안 계시죠? 그런데 어느 날 계속 어깨가 여기 있대요. 어깨가 정상이 아닌 거죠. 목이 여기 있대요. 이건 정상이 아닌 겁니다. 이도 그냥 씹어 먹는 거예요. 어금니가 나 여기 있어요. 그러고 손들면 이미 뭐가 매우 이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물어보지 마시고 빨리 치과에 가셔서 검진 받으시고 엑스레이 찍어보시고 찾으셔야 돼요. 예, 손들면 정상이 아닙니다. 몸에서. 그 다음에 바깥쪽에 튀어나오면 닦아야 되냐 이런 것들을 지난번에 그 공지에 올려주신 분이 계시는데요. 치과대학 교과서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치아의 바깥쪽에 가장 튀어나온 부분은 스스로도 닦이는 부분이다 라고 써 있습니다. 이게 자정작용이 일어난 부분이에요. 자정작용이라는 건 입술이 움직이면서 앞니의 앞부분을 닦습니다. 혓바닥이 안쪽을 닦아요. 어딜 닦을까요? 제일 튀어나온 자리요. 우리가 손을 이렇게 대봤을 때 이렇게 닿는 부분들은 내가 굳이 열심히 문지르지 않아도 닦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칫솔로 굳이 닦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예의상 대충 한번 문지르고 지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제가 그쪽은 안 닦아도 돼요, 여길 닦으세요라고 강조하냐면 그동안에 계속 뭘 했죠? 거기만 닦아왔어요.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러니까 그쪽에 신경을 좀 끄라는 의미로 안 닦아도 된다라고 얘기는 하는 겁니다. 적당히 그냥 닦으시면 돼요. 그렇죠? 예. 예의상 한번 문제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바깥쪽에 제일 튀어나온 부분은 열심히 안 닦으셔도 된다 그런 얘기예요. 예. 칫솔질 강의 아직도 하냐? 예.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수드 for you 그죠? for you 여러분을 위한 수드 강의 이런 제목으로 꽤 오랜 시간 동안 매달 강의를 했었어요. 몇 년 됐어요, 진짜로요. 그래서 저녁 시간에 지금 8시죠. 8시부터 밤 10시 반까지 2시간 반 동안 충치 왜 생겨요? 잇몸 질환 왜 생겨요? 그리고 어떻게 닦아야 돼요? 자, 그럼 우리 칫솔을 꺼내들고 실습을 해봐요. 자, 치간 칫솔도 한번 실습해봐요. 이런 강의를 꽤 오랜 시간 동안 했었습니다. 보통 한 30명 정도? 예. 근데 이제 이런 강의를 열심히 하면서 제가 한쪽에선 또 뭘 하고 있냐면, 치과 의사 선생님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치과 의사 선생님 중에, 그래, 네 얘기가 맞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도 그런 거를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이런 분들이 여러분이 모였습니다. 예. 좋게 말하면 동료, 뭐 이런 거죠. 예. 그래서 지금 그분들이 각 지역에서 2달에 한 번씩 대면 강의를 하고 계세요. 수드 포 유라는 이름으로 2달에 한 번씩 하고 있고 오늘 어디선가 하고 계십니다. 춘천, 강남, 그다음에 김포에 2분, 그다음에 전라도 광주, 그다음번에 부산에 2분, 청주, 그다음번에 아산, 뭐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지금 하고 계세요. 예. 지금 현재 강의는 제가 지금 그 한국수두교육협회라고 하는 협회 사이트를 지금 리뉴얼 하고 있는 중인데 이후에 한국수두교육협회 이렇게 치시면 웹사이트가 나오게 될 거고요. 대략적으로 9월 말쯤이나 10월 중순쯤에는 오픈할 것 같아요. 리뉴얼 하는 중이거든요. 거기서 강의 신청하실 수 있는 그 어디죠? 웹사이트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역에 가까우신 데 가셔서 저하고 같이 이 수도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계시는 치과의사 선생님들과 얘기를 좀 들어보시면 되겠다. 저는 직접 하느냐? 저는 지금 현재는 일단 공무원, 그죠? 공무원분들. 왜냐면 이분들이 바뀌어야지 또 정책이 바뀌니까요. 그 다음번에는 군대, 그 다음번에는 치과 의사, 그 다음에 치과 위생사, 그 다음에 교수. 이렇게 해서 환자분들과 만날 수 있는 분들을 조절할 수 있는 분들, 요런 분들과 정책을 바꿀 수 있는 분들을 주로 만나면서 강의하고 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어, 나중에 저도 수두포유 강의를 할지 모르겠는데 그때 제 강의도 오픈되면 제 강의 한번 들어보고 싶으신 분은 그때 또 신청해서 오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작은 원을 20번 그리면서 닦으라고 배웠습니다. 예, 맞습니다. 작은 은행, 작은 원을 그리면서 동글동글하게. 그게 맞습니다. 그 원이라는 게요,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칫솔이 있죠. 잠깐만요. 큰 칫솔이 있어요. 큰 칫솔로 보여드릴게요. 큰 거. 제 큰 칫솔 어디 있죠? 으쌰. 짜잔. 네. 여기요. 어디 갔지? 카메라? 이걸 가지고 치아면에 대고 동글동글동글동글 이렇게 해서 동글동글동글동글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니에요. 자 보세요. 치아면에 칫솔을 대고 칫솔털의 끝부분은 움직이지 않는 채로 머리만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머리만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요. 이렇게. 이거 아닙니다. 치아면에 칫솔이 닿고 동글동글동글동글동글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대보겠습니다. 보이시죠? 요거 90도. 그렇죠? 어떻게 해요? 잇몸 쪽으로 요렇게 기울입니다. 45도. 그 다음번에 이에다 힘주지 마시고 천천히 그냥 갖다 댈 거예요. 천천히 갖다 댑니다. 자, 요렇게 보여드릴게요. 90도, 45도. 이에 천천히 갖다 대면 요렇게요. 치아 사이에 뭐가 낑겨 들어가게 보이십니까? 요렇게. 앞에 쪽, 뒤에 쪽에 다 끼어 들어가게요. 여기서 칫솔털이 빠져나오지 않는 채로 동글 이렇게 닦으시는 거예요.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니고요. 90도, 45도, 이에 밀착, 동글. 주문을 외우셔야 돼요. 90도, 45도, 이에 밀착, 동글. 다 닦으셨으면 어떻게 해요? 칫솔을 반드시 띱니다. 그 다음번에 가서 주문을 외워요. 90도, 45도, 천천히 이에 밀착. 밀착이라는 건 으이 이렇게 쑤셔 넣는 게 아니에요. 대고만 있는 겁니다. 대고 동글. 주문을 외워야 됩니다. 주문.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띄어요. 90도, 45도, 이에 밀착. 동글. 요런 겁니다. 그래서 거울 보시면서 주문을 외우셔야 돼요. 주문을. 자, 이게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요. 칫솔털이 예를 들어서 5천 가닥, 6천 가닥 있어요. 그럼 이렇게 막 있겠죠. 그럼 이 중에서 치아에 붙는 놈이 몇 개가 지지가 됩니다. 근데 동글동글하면 어떻게 해요? 안에 있는 5천 가닥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세균막을 흐트러 놓는 거예요. 칫솔질은 치아 사이에 낀 음식물 찌꺼기를 빼는 게 아닙니다. 치아 사이에 낀 고춧가루, 김, 깨 이런 거 빼는 거 뭐라고 그러죠? 이쑤시개라고 불러요. 그건 칫솔이 아닙니다. 치아면에 붙어 있는 세균막을 흔들어서 걔네들의 조직화된 구조를 깨는 게 칫솔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요. 그러려면 작은 원으로 움직여야 안에서 칫솔털이 이렇게 막 움직이면서 세균을 흐트러뜨리는 거죠. 힘은 전혀 필요 없습니다. 제가 컨텐츠 중에 그 뭐죠? 칫솔 모양을 보고 이 사람이 얼마나 문질렀는지 보는 거 뭐 이런 거 했었죠. 그 제가 칫솔도 여기 환자한테 뺏은 칫솔이 많아요. 제가 어저께 뺏은 칫솔 보여드릴게요. 이분들 얼마나 끔찍한가. 이거 보세요. 털 벌어진 거 보이시죠? 그죠? 카메라가 좋은 게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아주 끔찍하게 짝이 없죠? 여기도 보세요. 얼마나 문질러셨는지. 자, 칫솔은 보통 3개월에 한 번씩 바꿔요 라고 얘기하지만 기준이 이렇습니다. 3개월이 되었는데 칫솔 털은 그대로 있으나 아유 석 달이나 됐으니까 위생상으로 바꿔볼까? 이러는 거지. 칫솔 털이 벌어져서 바꾸셨으면 힘을 줬던 겁니다. 저희 치과에 오시는 분들 중에 1년이 되도록 정말로 아무것도 없이 깨끗하신 분들이 맨날 물어보는 얘기가 그거예요. 선생님, 제가 이 칫솔을
6개월을 썼는데 아직까지도 칫솔털이 멀쩡한데 이걸 더 써도 되나요? 이런 분들이 제일 깨끗해요. 이거 한 달쯤 썼는데 이렇게 됐는데 이런 분들은 칫솔질이 거의 안 되는 분들입니다. 내가 저렇게 막 문지르면 칫솔털이 벌어지면 칫솔 회사만 돈을 버는 거죠. 그죠? 예. 그러면 잇몸도 잘 지키고 칫솔 값도 아끼고 그게 일석이조인 거죠. 그렇죠. 예. 제가 어디까지 답글을 달다가 맨 밑에 잠깐 얘기 나온 거 맞아 하면 제가 카메라를 또 한번 싹 바꿔보겠습니다. 안쪽 닦는 거 어떻게 닦냐고 자꾸 물어보시는데 아니나 밖이나 똑같아요. 원리는 똑같습니다. 자, 안쪽도 닦아볼게요. 자, 안쪽을 닦아볼 건데, 예. 자, 보세요. 예. 어디냐? 자, 됐죠? 예. 바깥쪽에 90도, 45도 밀착이라고 그랬죠. 안쪽은요? 똑같이 90도, 45도의 밀착이에요. 딱 요 모양입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없죠. 그 다음이도 이렇게. 그런데 안쪽을 닦으실 때는 예, 칫솔을 약간 들어서 위로. 옆에서 보면 이런 거죠. 안쪽을 닦을 때는 칫솔을 이게 수평인 것 같다. 수평으로 놓으면 잘 안 들어가니까 약간 이렇게 들면 잘 들어가요. 그래서 안쪽을 닦으실 때는 칫솔의 여기 부분을 주로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요. 전체를 다 쓰는 게 아니고 여기 부분. 그러면 칫솔털이 느낌상으로 요렇게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면 맞는 거예요. 이게 보이시려나 모르겠어요. 요렇게요. 자, 요거 아래 앞니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아래 앞니가 이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예. 칫솔을 쑥 밀어 넣습니다. 그랬다가 앞니 위로 두 가닥 정도만 올라오게 요렇게요. 요만큼 올라옵니다. 쏙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요만큼 올라오게. 요렇게 해서 여기도 동글동글하게 닦습니다. 그럼 아래 앞니는 어떻게 해요? 옆으로 넣는 게 아니고 수직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에 맞춰서. 위에 앞니는요. 똑같이 요 상태에서 요렇게 밀어 넣었다가 요렇게 한 줄만 나오는 겁니다. 요만큼만. 그죠? 모형상에서 한번 보여드리면 모형상에서는 요렇게 된 앞니가 있으면 여기다가 안 보여요? 제가 안 보여요. 칫솔을 에라 어려워라. 예, 에라. 요 상태에서 약간 아야. 아랫니는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일어났다가 앞니가 안 보인다.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얼굴 마주대고 손 붙들고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죠.